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인슐린이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체지방을 분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만의 원인을 해결해 주는 건 바로 소금입니다. 어떤 분이 뭐 소금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뭐 부종 생기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해 주는, 다른 식단은 전혀 안 하고 죽염수만 하루에 한 2리터 내지 3리터 정도 드셨는데 남편분이 9kg 정도 감량하신 사례도 있고, 많은 분들이 10kg는 기본 정도 감량을 하고 있고요. 2주에 한 5kg, 6kg 정도는 기본 감량이 되고요. 그래서 1리터에 정도의 죽염을 넣어서 드시면 좋고요. 혹시 인바디 측정을 해보셨나요? 같은 체중에도 이 몸은 다 눈바디라고 하죠. 몸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체중만 가지고 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체성분이라는 걸 봐야 되고요. 거기서 우리가 근육량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체중이 많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체지방이 얼마냐, 이게 바로 비만의 기준이죠. 그래서 저는 체지방률을 봐야 되지 체중만 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이 지금 이제 비만이 많아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비만은 서구식 음식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뚱뚱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에는 반대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서구 음식 중에 많이 먹고 있는 게 이탈리안 음식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이탈리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날씬한 나라예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영양 불균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잘 먹고 있는데 무슨 불균형이냐, 그 얘기는 뭐냐면 과도한 당분의 사용으로 인해서 탄수화물, 혈당은 과다해졌는데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염분은 그만큼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설탕과 염분의 불균형으로 비만이 왔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별로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설탕과 염분의 불균형을 우리 몸은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인슐린을 굉장히 많이 분비를 하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라는 게 생깁니다. 그게 염분의 요구량이 몸에 높아지면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고요. 또 하나는 당이라는 탄수화물이라는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높아져도 또 인슐린이 많이 분비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되면요, 우리 몸은 지방을 절대로 분해하지 않아요. 무조건 저장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모든 에너지를 전부 다 저장하고 있는 지방도 절대로 분해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인슐린이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체지방을 분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던 뭐 어떤 다른 노력을 하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이어트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하나의 질환이라고 규정을 하시고 이것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비만의 중요한 키라는 겁니다. 너무 짜게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몸은 염분의 농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섬세한 센서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내가 억지로 소금을 한 스푼 먹어도 반드시 거기에 보상적으로 물을 먹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염도는 정확하게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설탕은 무제한으로 먹어도 우리 몸에 센서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저축을 해도 더 이상 돈 벌기 싫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마찬가지로 당은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돈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에너지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설탕은 정말 과량으로 들어와도 그거에 대한 제한을 우리 몸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자구책으로 이제 당뇨라는 걸 만들어서 당을 빼내던가 아니면 비만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왜? 뒀다 쓰고 싶어, 이거죠. 이걸 그냥 다 태워서 소모하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 다 쓰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일정 부분은 어떻게든 뒀다가 나중에 써야지 라는 것처럼 우리 몸도 과도하게 많이 들어온 거 일단은 저장하는데 저장하다 더 안 되면 빼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설탕과 소금의 비율은 따로 정해져 있진 않고요. 내 몸에 이제 염도 센서로 인해서 이제 소금은 알아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런데 설탕은 뭐 당 음식을 내가 평소에 좀 많이 먹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소금은 양 제한 없이 한번 몸이 받아들이는 만큼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와 보상적으로 수분은 계속 따라오면서 물을 마시게 될 테니까 우리 몸의 염도가 망가질 염려는 없고요. 그 추가로 들어간 염분들은 설탕을 잘 해독하고 중화시키는 데 사용되고 다시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양은 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당분은 제한하시면서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설탕을 중화하고 탄수화물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비만의 원인을 해결해 주는 건 바로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뭐 소금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뭐 부종 생기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해 주는, 소금에 가지고 있는 단점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죽염입니다. 그래서 죽염은 가장 건강한 형태의 소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죽염은 대나무 속에서 9번을 굽는 동안 대나무에 있는 미네랄이 다 소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많이 흡수가 돼요. 근데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부종을 일으키고 수분을 잡아당기지만 칼륨은 가장 좋은 이뇨제입니다. 그래서 죽염수로 꾸준히 섭취를 하면 오히려 붓기가 빠지고 소변도 시원해지면서 부종 염려 없는 소금을 섭취하는 방법이거든요. 죽염만큼은 제가 열심히 드시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하나 음식을 꼭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미역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체중이 이제 이렇게 변동이 잘 없고 흔히 말하는 정체기, 아니면 초반에 체중 움직임이 잘 안 나, 뭐 이런 분들한테 제가 미역국을 충분하게 드시게 할 때 여지없이 굉장히 체중이 잘 빠지는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소금을 드셔라, 죽염을 드셔라 하면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미역을 통해서 건강한 염분을 드시게 하면 거부감 없이 드실 수가 있고요. 또 미역에는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나 또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다당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영양적으로도 철분이나 칼슘 이런 것들이 매우 풍부해서 또 혈액을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또 혈액이 만들어져야지 세포의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니까 미역국은 정말로 최고의 이제 음식인 거죠. 그래서 좋아하시는 뭐 육류 넣으셔도 좋고요. 뭐 전복이라든지 문어 이런 것들 넣어서 한솥 푹 끓이셔서 그냥 매 끼니, 정말 나는 절대 난 다이어트 같은 거 못해라고 하는 분들도 미역국만 배고프지 않게 매 끼니 드시게 했을 때 굉장히 체성분도 좋아지고 체중도 잘 빠지는, 저는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미역국을 최고의 다이어트 레시피로 뽑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다이어트 프로그램 내에서는 한 100일 정도 제가 진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탄수화물은 제한하고 이제 죽염수를 충분히 드시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10kg는 기본 정도 감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감량이 되니까 가족분들 중에서 나도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옆에서 그냥 흔히 말하는 곁다리로 그냥 보고 다른 식단은 전혀 안 하고 죽염수만 하루에 한 2리터 내지 3리터 정도 드셨는데 남편분이 9kg 정도 그냥 감량하신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현재까지 작년부터 한 100분 이상 꾸준히 해왔는데 2주에 한 5kg, 6kg 정도는 기본 감량이 되고요. 한 100일 정도 꾸준히 하면 10kg에서 12kg, 뭐 15kg까지 감량이 되신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바디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체수분이 부족한 분들이 많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분 부족이 비만의 굉장히 큰 원인이고, 또 비만하다 보니 지방이 많아서 수분 부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염수를 통해서 체수분을 충분히 채워나가면 근육량이 많아집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인바디 측정상의 근육량이 많이 늘어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근육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근육이 이렇게 팽창돼서 불어나기 때문에 근육량 측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체지방량은 근육량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체성분이 일단 좋아지고요. 또 하나는 혈액순환은 당연히 체수분이 많아지니까 좋아지고, 또 근육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너지 소비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활발하게 태워주고 또 체온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염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1리터에 9g 정도의 죽염을 넣어서 드시면 좋고요. 근데 그거보다 짜게 드신다고 해서 탈날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죽염에 너무 꽂혔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아주 강한 농도로 드셔도요, 무리는 알아서 얼른 쫓아가서 물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에 타서 드실 때 염도는 그냥 기본은 저는 1리터에 9g을 타게 하지만 그 이상을 타거나 이하를 타도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죽염을 가루나 그 과립 상태로 입에 털어놓고 물을 마치 약처럼 삼키는 방법도 있고, 농도를 굳이 맞추지 않아도 알아서 물을 먹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드셔도 좋고, 아니면 죽염하고 친해지면 이제 물로 죽염수로 해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이도저도 난 다 싫다 하시는 분은 국물에 이제 죽염을 활용해서 국물 요리를 만들어서 요리에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계란 먹을 때도 죽염에 찍어서 드시면 좀 짭짤하게 드신 물을 또 추가로 드시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되고, 죽염은
소금은 뭐 죽염 전문가들도 용량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금은 하루에 한 1600g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소금도 그럴지언데 죽염은 뭐 더더욱 허용 수치가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될 만큼 굉장히 안전한 소금이니까 그냥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드시면 좋은데, 초반에 이제 너무 우리 몸에 체액의 염도가 안 맞는 분들, 평소에 염도가 저음식 같은 걸 많이 해서 아니면 음식을 달게 먹어서 염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 역하거나 구역질을 한다거나 굉장히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부종이 잠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투압은 서서히 이제 죽염을 드시면서 맞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그런 불편감이 초반에 있으시더라도 1주나 2주 정도 차츰차츰 양을 늘려가면 불편감 없이 적응해 나가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힘드신 분들도 그걸 잘 극복하시고 차츰차츰 양을 늘려가시면 다 누구나 충분히 죽염 드실 수 있다. 제한 없이 드셔도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 소금물이라는 건 생명의 그냥 필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환경조차도 잘 맞춰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질환에 다 이 죽염수는 활용이 가능하고 가장 근본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암 환자라든지 당뇨 환자라든지 많은 분들에게 죽염수를 드리는데, 이런 난치성 환자분들은 일단 드시고 나면 컨디션이 매우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난치성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안구건조라든지 비염이라든지 구내염이 늘 있다든지 뭐 소화불량이 있다든지 이러한 자잘자잘한 증상들은 아주 빨리 케어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약국에서 인공눈물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젊은 분들이 인공눈물을 너무 생활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죽염수만 충분히 드셔도, 소금은 수분을 잘 함소하고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이 마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구에도 계속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이 소금물을 섭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비만의 원흉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어떤 비만을 일으키는 가장 핵심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거예요. 용류를 많이 먹어서 아니면 지방을 많이 먹어서 이게 아니라 그냥 인슐린 저항성을 하나 바라보고 치료해 나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잘 일으키는 건 염분의 부족한 섭취도 있지만 과다한 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시고, 뭐 내가 좋아하는 방법, 운동을 하시던 뭐 호흡법을 하시던 요가를 하시던 뭘 하셔도 좋지만,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100일이면 100일, 탄수화물을 포함한 모든, 당을 포함한, 설탕을 포함한 모든 탄수화물은 잠깐 배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바로 당 중독으로 인해서 일어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당이 이미 중독됐는데, 그래서 그걸 해결을 불능의 상태에 왔는데 계속 당분을 드시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코올 중독인데 알코올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계속 먹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비만은 당 중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당분간만이라도, 평생 먹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과다하게 오랫동안 누적되게 섭취한 게 문제니까 일정 기간만이라도 좀 쉬어주세요. 몸에 큰일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독 상태에서 일단 해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운동을 하셔도 좋고 약간의 건강한 탄수화물도 충분히 드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어떠한 모든 걸 하셔도 그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만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정 기간만큼은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한 탄수화물 배제 식단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짜게 먹으면 고혈압, 성인병 아니냐. 근데 왜 소금 먹으라고 하냐. 정말 필요한 분들인데도 못 드시고 계신 분들. 첫 번째는 이제 소금 차 형태로 드시는 건데, 고혈압, 당뇨, 치매, 암, 불필요한 노폐물들, 중금속, 찌꺼기들, 반드시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마트에서 파는 소금 중에서.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짠맛의 힘, 그리고 치유본능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소금이 좋다 하니까 또 갑자기 다짜고짜 소금물부터 타서 마신다든지 그러시지 마시고, 드시는 식사의 간부터 좀 챙기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항상 밥상에 이 간장 종지가 있었습니다. 간은 각자 알아서 해라. 이게 당연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싱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더 간을 해서 먹는 거죠. 소금이 필요한 정도는 각자 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감각을 회복하시는 게 사실 먼저거든요. 그래서 식사에 간을 잘 하시면 독소도 해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불필요했던 것들을 빼내면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채소를 먹을 때도 무쳐서 간을 해서 드시잖아요. 데쳐서. 아니면은 겉절이처럼 다 간이 된 거죠. 이 그냥 채소를 먹으면 사실 그 안에 있는 독성이라든지 소화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간을 잘해서 먹으면 탈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소화에게 중요한 원료입니다. 위액의 원료기도 하고요. 췌장액의 원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간을 잘 하셨을 때는 우리 몸에서 소화액이 잘 나오고 침분비도 잘 되기 때문에 소화도 훨씬 잘 되고 효소 활동도 도와서 드시고 나서도 속이 훨씬 편안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밀가루 음식 같은 거 드실 때 간 잘 하시고 육류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화시킬 때도 반드시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을 잘해서 드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드시는 음식에 간을 잘하는 것부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나는 좀 부족하다 했을 때 따로 소금을 드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이제 소금 차 형태로 드시는 건데 농도는 우리 인체 염도와 맞는 0.9%에서 1% 정도 되는 염도로 드시면 드시기가 괜찮습니다. 난 조금 더 싱거우면 좋겠다 하시면 전후로 조절하시면 좋고요. 보통 300ml 기준으로 하면 3g, 2g, 3g 정도를 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금물인데 이 소금물을 타서 주로 이제 이동을 하신다든지 바깥에 학업을 하거나 뭐 일을 해야 된다 해서 돌아다니는데 수분 보충을 해야 된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금물을 잘 타서 갖고 다니시면서 물 대신 드시는 방법도 좋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내 몸이 수분이 잘 채워져서 피로도 훨씬 덜하고 집중력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건조함이 많이 방지가 되면서 안구 건조라든가 또 여러 가지 피부 건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보완이 됩니다. 또 하나는 소금을 그냥 이렇게 털어 넣으시고 물로 삼키는 방법이죠. 저 같은 경우도 소금차도 마시지만 좀 많은 양을 먹어야 될 때는 소금 털어 넣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방식으로 먹는데요. 일반 물도 괜찮지만 보리차 괜찮고요. 뭐 우엉차도 좋고 즐겨 드시는 그 물이 있으시면 그 물하고 같이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다양한 소금 종류가 있고 다양한 용도가 있습니다. 요리에 쓰실 때는 그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쓰시면 됩니다. 정제염 같은 경우는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이것이 무슨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화학소금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바닷물을 이온 투과막으로 분리를 해서 그냥 소금만 빼낸 그냥 자연적인 과정으로 만든 소금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쓰고 제가 좀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소금은 용융소금입니다. 죽염도 사용했었고요. 소금이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은 그냥 마트에서 파는 소금 중에서 깨끗한 소금, 좀 순도가 높은 소금을 잘 구매하셔가지고 쓰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소화 흡수, 분해시키기가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용융소금이나 죽염 같은 경우는 칼에 비유를 하자면 쓱 지나가기만 해도 다 잘려지는 그런 미세하게 잘 자르고 분해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사실 과거에는 뭐 음식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 먹었다면 지금은 어떤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걸 해독하고 배출을 해낼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영양 과잉 혹은 또 많은 정보의 과잉, 생각의 과잉, 열량의 과잉 그래서 이런 과잉된 것들 속에서 필요한 것들은 취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밖으로 짜내고 배출하는 능력이 더 좀 중요해진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과 공기 또 과거와 같지 않게 오염이 많이 됐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있는 게 좀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찌꺼기를 짜내고 해독을 하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 짠맛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짠맛의 힘 책을 출간한 게 2019년인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제가 상담을 해오면서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서 실천을 해보겠다. 근데 이 소금 부분에 있어서만은 거기에서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짜게 먹으면 고혈압, 짜게 먹으면 위장병, 성인병 아니냐. 근데 왜 소금 먹으라고 하냐. 다른 부분들에 대한 오해보다 이 소금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커서
정말 필요한 분들인데도 못 드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불필요하게 저염식 혹은 무염식을 하면서 건강을 해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소금이 정말 인체에 해로운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다양한 논문과 외국 서적과 등등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찾아보면서 되게 좀 놀란 것이 그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더라는 거죠. 소금이 나쁘다는 것들을 찾아 들어가면 사실은 이게 단순한 소금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더라고요. 소금 하나의 모든 이 불건강의 혐의를 거기에다가 다 좀 몰아넣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 짠맛쌤 책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됐다. 소금을 잘 챙겨 먹으면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소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네, 소금은 생존의 필수 물질입니다. 소금이 없이 숨 쉴 수도 없고 심장 박동을 일으킬 수도 없고 신경 전달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소금이 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유지하고 조절하고 이동을 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혈액의 70% 이상이 사실 수분이고요. 짠 물로 이루어진 거죠, 사실은. 피도 짜고 우리 몸 구멍들에서 나오는 모든 물들이 다 짠맛입니다. 눈물, 콧물, 땀부터 해서 다 짠맛이죠. 이 소금이 관여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없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고 건강법을 많이 찾고 계신 여러 대사질환들, 고혈압, 당뇨, 치매, 암, 그리고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들, 원인을 알 수 없고 면역 억제를 시키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다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염증들에 또 다 이 소금이 꼭 필요하게 쓰입니다. 방광염, 치주염, 중이염, 위염, 역류성 식도염 등등 뒤에 이렇게 염자가 붙어 있는 것들에는 특히 소금을 잘 사용하셨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아주 다양한 사례들 사실 많은데요. 가장 좀 흔한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당뇨 관련된 고혈압, 혈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소금을 드시기 힘든 가장 걸림돌이 바로 이 짜게 먹으면은 혈압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고혈압 아니냐, 잘못된 인식이 있다 보니까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집안에 어떤 그런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병력이 있는 집들은 아예 그냥 무염 저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신 집들이 많거든요. 이런 식단을 유지를 하다가 식구들이 다 같이 이제 몸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막 생겼던 거죠.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따로 또 소금도 챙겨 드시고 하면서 혈액이 맑아지고 오히려 이 혈액 이동이 잘 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조절된 케이스들. 가장 많은 분들이 바로 어떤 좀 변화를 경험하시는 게 바로 이 소변 대변입니다. 밤에 화장실 야간요 때문에 자주 가다가 잠을 설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의 굉장히 좀 빨리 변화가 있죠. 이 소금이 짜내고 밀어내면서 찌꺼기를 밖으로 배출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단단하게 변이 굳어가지고 이 변을 밖으로 짜내지 못하고 극심한 변비에 시달리다가 거의 장절제 수술까지 앞두고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좋아지신 사례들부터 해서 다양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짜게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야? 실제로 과식을 하게 되는 상당수가 좀 염분 부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제 입이 심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심심한 거거든요. 입이 짭짤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뭔가 없나 하면서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몸에서 이 염분이 부족했을 때 나오는 반응들이거든요. 이 소금이 부족했을 때는 생존, 그러니까 생명 자체에 지장이 생깁니다. 목숨 걸고 이 염분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내 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급하게 이걸 채워야 되니까 거의 씹지도 않고 막 이렇게 폭식을 한다든지, 특히 야식, 특히 밤에 우리가 야식으로 주로 찾는 메뉴들이 짠맛이 나는 기본적으로 짭짤한 것들이 땡깁니다. 야식을 계속 하시게 되는 분들도 이 염분 부족일 가능성이 큰데요. 염분이 충분히 채워지면 땡기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과식을 안 하게 되고요. 식사를 하는 속도도 좀 천천히 하게 되고 야식도 별로 생각이 안 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붓기가 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환이 잘 안 되고
불필요한 수분이 이제 몸에 가득 있는 거죠. 근데 이 소금 짠맛의 힘은 짜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수분과 찌꺼기, 노폐물을 밖으로 짜내주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내 몸이 그 짜내는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굉장히 노폐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게 살인지 부은 건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과체중이라든지 또 몸이 무거워진다든지 그런 것에 좀 시달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소금 잘 챙겨 드셨을 때 내 몸에 있는 찌꺼기들, 불필요한 노폐물들, 뭐 중금속 찌꺼기들 짜낼 수 있습니다. 3kg, 5kg 쭉쭉 빠지는 몸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금에 대한 얘기를 알렸으면 들어가고 지금까지 유튜브 공간에서 일어나는 소금에 대한 얘기들 들어보면 참 엉터리 얘기들이 많아요. 좋은 소금의 기준, 시중에는 그런 소금들이 별로 없어요. 마그네슘 빼고 칼슘 빼고 다 빼버리고 나서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소금 같은 경우는 이걸 다 포함시킨 소금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것들에다가 소금을 같이 드시게 되면은 건강에 도우면 비타민 이런 것도 보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하루에 커피 20잔씩 마셔도 잠이 잘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커피를 하루에 2잔 이상 마시면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커피가 이제 각성제 효과가 있잖아요. 이뇨작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차도 마찬가지고 정신을 맑게 하는 부분이 차고 커피는 정신을 깨어있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뇨작용들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커피를 민감한 분은 잠을 못 자고 몸이 흥분되기도 하고 소변으로 막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소금이라는 부분들이 보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소금 커피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소금이라는 게 들어오면 소금은 기본적으로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잘 오게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잠을 안 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이게 중화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커피에도 소금을 좀 타서 드시는 거, 아까 차에도 소금을 타서 드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중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부작용을 해결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같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실 때 이제 차 같은 경우는 다 따뜻하게 마시는 거예요. 커피 같은 경우는 따뜻한 것도 있고, 근데 요즘은 아이스, 얼죽아라고 아이스도 많이 유행하지만은 가능하면 따뜻한 것에 드시는 게 훨씬 더 마시기도 좋고 소금 맛도 올려주고 그 차나 커피의 맛도 올려주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차보다는 커피가 좀 양이 많은데 그런 경우도 한 1g 내지 2g 정도가 들어갈 수 있고 큰 거 같은 경우는 한 2g 정도 들어가면은 그리고 커피 위에다가 뭐 휘핑 한다 그러냐 위에다 거기다 뿌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뿌려 먹어도 되고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글럼수 늘려가지고 괜찮죠. 하루에 이제 먹을 수 있는 양이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한 15g의 소금을 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음식에 먹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이제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양은 6g 정도가 이제 기준점이 돼요. 6g에서 플러스 해서 이제 더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1g씩 타서 먹는 거는 여러 차례 해서 먹어도 되고요. 어떤 분도 또 체질에 맞는 분들이 있어요. 소금 자체가. 그래서 어떤 분 저한테 하루에 20g씩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말려도 본인이 뭐 맞다고 그러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게 맞아서 그렇게 드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대부분 한 6g 정도 드시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이렇게 드시면은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소금을 이제 여름에 먹을 경우에는 이제 아겠지만 다양한 차나 음료에 같이 타서 먹게 되는데 그 소금이 갖고 있는 거는 특성이 이제 미네랄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미네랄만 필요한 게 아니고 비타민이나 다른 것들도 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결합해서 먹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라든가 뭐 비타민 이런 자체를 먹어도 되고 그런 게 많이 들어온 레몬이라든가 뭐 이런 걸 드셔도 되는 거고 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이라는 것도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은 소금이 몸을 따뜻하게 역할하고 같이 결합돼서 더 상승작용하는 부분들도 있게 되고 뭐 꿀에 타서 이렇게 꿀물 같은 데도 소금을 타서 드시면은 서로 복합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갖고 있는 미네랄 효과를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 보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맹물 먹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걸 같이 드시게 되면은 시원하게 하면서 건강에 도우면 비타민 이런 것도 보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것도 제가 볼 땐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과일 같은 데다 소금 뿌려 드시면은 과일 맛도 훨씬 맛있어지고 미네랄 보충도 되게 되는 그런 것도 하나 권장할 만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박 같은 데다가 이게 수박 물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쫙 뿌려가지고 드셔도 되고 찍어 먹는 방법입니다. 사과 같은 경우도 찍어 먹는 방법을 드시면 좋고요. 그래서 소금과 함께 먹는 음료로 이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경우는 레몬티라든가 생강차라든가 꿀물 이런 것에다가 소금을 타서 같이 드시게 되면은 훨씬 건강한 부분을 보완이 돼서 앞으로의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소금의 기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소금 기준은 간단해요. 일단은 소금 자체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불순물이 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잘 녹아서 흡수가 잘 돼야 된다. 이런 측면을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깨끗해야 된다는 측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다가 참 오염이 많이 돼 있습니다. 해양 오염 많이 돼 있고, 그 오염되지 않는 바닷물을 찾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서해 바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폐기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오염돼 가고 있고, 그런 경우에서 해양 심층수라는 이제 바닷물이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동해안에 있는 심층수는 육지에서 한 6km, 7km, 어떤 게 20km까지 나가서 수백 메타에 내려가서 오래전에 태고 때 만들어진 어떤 바닷물을 끌고 와서 소금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의 오염하고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의 오염하고 차단된 깨끗한 바닷물을 가지고 와서 소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금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돼서 해양 심층 소금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부분에 이제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 근데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소금은 다 미네랄 소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트륨도 미네랄이니까 그거 뭐 나트륨 100% 소금도 미네랄 소금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네랄 소금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나트륨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있는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뭐 이런 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네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을 찾아야 되는데 시중에는 그런 소금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 아주 옛날에 그냥 만들던 방법을 그대로 탑습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일염이 됐든 암염이 됐든 이런 것도 암염도 뭐 수송연제를 묻혔으니까 뭐 지금 오염하고 상관이 없을 거다라고 하지만 암염도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몇 억 년의 시간이 걸리면서 지각 변동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암염이 만들어진 기간 동안에 태풍도 오고 지진도 일어나고 해일도 일어나고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벌써 만들어졌기 때문에 암염 광산에 가보면은 이게 지층이 층층이 만들어져 있어요. 진흙이 쌓였다가 소금이 생겼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골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암염의 색깔은 불순물이에요. 어떤 땅에 묻혔느냐에 따라서 소금의 색깔이 다 달라요. 핑크 솔트 이런 거는 그게 묻힐 때 그 지역에 철분이 많아서 그래요. 철이 녹슬면 붉은색을 떼니까 철이 산화 반응하면서 이게 생겨서 그게 스며 들어가는 거죠. 남미 같은 경우는 좀 회색빛을 띤 암염들이 많이 생산되고 나라마다 이게 어떻게 묻혔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걸 깨끗하냐라는 부분에서는 뭐 수억년전에 묻혔으니까 지금의 오염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깨끗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암염 우리나라만 이게 생짜로 돌부석이 깨서 먹어요. 다른 나라는 다 그걸 녹여서 그 물을 먹던가 유럽 같은 게 암염은 그걸 다 녹여서 불순물을 다 가라앉힌 다음에 그걸 다시 증발시켜서 결정화시켜서 그걸 만든 소금을 먹어요. 우리나라 생짜 소금을 갖다 먹는 나라는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깨끗함 측면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측면인데 바닷물 속에는 이 지구상의 모든 미네랄이 한 90가지가 다 녹아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우리는 소금에다 다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90가지 미네랄들이 기계장치에 들어가게 되면 기계장치가 다 자기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작용을 해서 기계를 망가뜨려요. 뭐 나트륨이 대표적인 게 녹을 쓰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칼슘은 스케일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 장치에 넣어서 하기에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제거해야지만 기계 장치가 스무스하게 돌아가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마그네슘이라는 물질의 미네랄 문제예요. 우리가 간수 뺀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간수를 빼는 딱 하나의 이유가 그 마그네슘 제거예요. 마그네슘은 무지 쓴맛이 나요. 그 쓴맛이 나기 때문에 얘를 제거 안 하면 음식에 들어가게 되면 음식이 써서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얘를 쓴맛이 나기 때문에 빼놓고는 얘가 나빠서 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그네슘 빼고 칼슘 빼고 다 빼버리고 나서 먹는 게 우리가 먹는 소금의 현 주소예요. 그 바닷물 속에 있는 90가지 중에 다 놓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MQ 눈소금이나 그런 소금 같은 경우는 이걸 다 포함시킨 소금이 만들어진 거죠. 그 마그네슘이 그대로 100%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게 만들어 놓은 기술들이 요즘 개발되어 있어요. 그런 소금도 우리가 챙겨 먹어야지 미네랄 소금을 먹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닷물 속에 있는 마그네슘도 먹고 칼륨도 먹고 칼슘도 먹고 이렇게 먹어야지 우리 몸에 들어가서 골다공증도 해결되고 심혈관 질환도 이런 문제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소금들을 찾아서 먹는 거.
그러니까 깨끗한 소금을 찾아서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소금에 대한 얘기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튜브 공간에서 일어나는 소금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면 참 엉터리 얘기들이 많아요. 소금 공장에 한 번도 안 가보고 소금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소금 한 번도 안 만들어 보면서 소금 전문가 행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진짜 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제대로 된 소금을 먹어서 건강을 찾아가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건강히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며칠 전에 이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저희 소금을 뭐 사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뭐 저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시면 됩니다. 그랬더니까 직접 가서 보고 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뭐 어디 이런 데 안 팝니까? 그래서 안 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소금을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사시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이제 구입을 합니다. 마트에 가서 보면은 다 이제 그 봉지 소금 돼가지고 1kg, 2kg짜리 뭐 5kg짜리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운 소금들이 몇 가지 있는 게 이제 마트 소금들의 현주소예요. 물론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구색 갖춰놔가지고 해외에서 수입된 소금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트에 있는 소금들은 제가 볼 땐 다 비슷해요. 천일염에 갖다가 세척해서 만들어 놓은 소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부분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물론 미네랄 부분은 보장이 안 되지만 우리가 나트륨도 우리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뭐 요리에 뭐 대량으로 써야 된다 하면은 마트에 가서 이제 구입하시면 되는데 마트에 있는 소금은 천일염을 가공해서 천일염으로 표시된 게 있고 꽃소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꽃소금은 뭐냐면은 수입 천일염과 국산 천일염을 섞어가지고 물에 다시 녹였다가 다시 결정화 시킨 거예요. 그건 입자가 좀 가늘어요. 그것도 뭐 괜찮고 천일염이라고 하시는 제품도 있고 그것도 뭐 쓰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미네랄 좀 더 있는 소금을 찾겠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구입하시든가 뭐 회사에 연락해서 사셔야 되지만 일상적으로 쓰시는 부분은 마트에 가면 있는 건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